네, 22대 총선에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는 국민의힘의 김혜란 후보를 꺾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허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MS투데이는 지역의 대표 일꾼이 된 당선인을 모시고 지역의 발전 방안과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늦었지만 재선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도민들께 또 춘천 시민들께 소감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또 재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도 굉장히 재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서 정말 국민만을 위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잘 해보라고 하는 국민들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안고 국회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내야 한다고 하는 막중한 부담감도 아울러 느낍니다. 잘 해나가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꼭 신뢰받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우뚝 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당일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모든 분들이 숨죽여서 결과를 지켜봤었거든요. 많은 시민들께서 재선으로 뽑아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우선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물가를 잡겠다고 어느 마트에 가가지고 대파한단을 들고 875원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우리 서민들의 국민들의 삶과 괴리되어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화가 안 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대화조차 하지 않았던 또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을 민생 법안이고 본인들의 그 가족과 관련된 그런 특검 법안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법 등등 다양한 법안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국정 운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4년 동안 정말 21만 킬로, 지구 한 5바퀴 정도를 도는 거리를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저는 이게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제 마음과 열정의 거리였다. 21만 킬로. 네. 춘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뭐 GTX-B 확정 문제하고 또 동서고속철도 착공, 제2경춘국도 그다음에 서면대교, 소양8교 등 춘천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은 인정할 만큼은 네. 해냈다. 이것을 좀 시민들이 좀 평가해 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매콤한 총선 하셨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의석수를 예상하셨습니다. 의석수를 160석 예상을 하셨는데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175석.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게 지역의 결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강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는 4석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번 결과는 2석에 그쳤습니다. 이 결과는 이렇게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강원 도민들의 민심을 아직까지 얻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원도는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니까 또 선거 기간 내내 심판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이 네.
우위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 우리 강원도였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막판으로 갈수록 이런 보수 결집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었고요. 무엇보다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나 인물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민들의 민심을 얻기가 부족했다. 앞으로 하지만은 희망은 봤다. 그렇게 완사이드하게 지지는 않았고 각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유의미한 표심을 얻었다. 조금 더 정책적으로나 비전 그다음에 좋은 인물들을 낸다고 한다면 향후 지방선거에서는 더 나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음에도 많은 유권자들께서 시민들께서 당선인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신 거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 어떤 현안들 좀 혁신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실까요? 인구 35만 도시 춘천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거 기간 내에 공약을 했었고 이미 선거를 준비하면서 기업도시 2.0이라고 하는 기업 혁신파크를 유치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한 3만 정도가 혁신파크가 완공되는 시점에 늘어날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해서 공공기관을 춘천으로 이전시켜 내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럼 혁신도시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의 기업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창업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 그리고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투자될 예정인 춘천역을 중심으로 한 춘천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곧 지정을 앞두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이러한 5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모이고 네.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구가 한 35만 정도 돼야 자적적인 그런 어떤 도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꼼꼼히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은퇴자를 위한 소규모 신도시 추진 이런 공약들도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제 다시 국회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주요 공약들 중에 어떤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실까요? 네, 크게 이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방 정원까지 지정이 되어서 30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라고 해서 국가기관을 아예 만들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200억 투자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완공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27년에 지방정원을 완성하고 2030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최종적으로 유치하면서 국가정원을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네. 과제이고 은퇴자 도시를 네. 만드는 겁니다. 제가 작년 말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선시티라고 하는 미국 은퇴자 마을을 다녀왔는데 네. 딱 2만에서 4만 명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미국은 70년 전에 그걸 설계해가지고 전국에 3,000개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50세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는 마을들인데요. 그 안에 노후 주거 복지 모델로는 최고의 모든 시설과 편의와 복지 시스템들이 구비되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이 조성되니까 그런 인구 규모가 사니까 주변의 청년들이 그 대상 인구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창업 공간들이 생겨나가고 병원도 상당히 특수를 누리는 그러한 어떤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이 교통 조건이 수도권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러한 수도권에서 은퇴하는 분들, 재력 있는 분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창업 기회도 만들어내고 인구도 늘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거대 야당이 탄생을 하면서 입법 주도권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떠나서
춘천 시민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협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실 수 있을까요?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 과정 속에서 협치의 본 모델들을 잘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에서는 또 저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받은 이유는 독불장군식의 그러한 야당을 대화의 대상자로 삼지 않고 네. 그냥 검찰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구속만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우선적으로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방의 정치인들 간의 협치의 분위기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과정 속에서 여야가 같이 협치를 했듯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장이 당을 떠나가지고 협치의 자세로 서로 그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향후 4년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향후 4년의 각오와 또 많은 춘천 시민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인사 말씀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시민의 삶의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국민들 위로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품격 있는 정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민들 삶의 현장에서 꼼꼼히 듣고 그래 정치는 말하는 힘보다는 이 듣는 힘이 강해야 하거든요. 그 듣는 힘을 가지고 꼼꼼히 메모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표 일꾼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선도 시켜주셨으니까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항해 싸우면서 정치인의 제대로 된 역할도 해서 속 시원한 국민의 대변자 역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재선에 큰 역할 다시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치인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춘천 대기를 이뤄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지난번의 말씀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들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허영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갑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